자, 오늘 이제 1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좀 잊혀진 일본인 투수 이 마에다 겐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에다 선수가 드디어 이제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서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때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가 이 마에다 선수의 근황 한번 또 털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식을 전한 사람은 디애슬레틱의 미네소타 담당 기자인 이 댄 헤이즈 씨입니다. 29일 SNS를 통해서 이제 마에다가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에다 사실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좀 가슴이 아픈 짠한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죠. 게다가 또 마에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던질 때 항상 이제 이를 악물고 이러고 던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선수였는데, 사실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뭐 사와무라 상도 받고 그렇죠. 히로시마의 정말 에이스로서 오랜 시간 자리매김을 했었던, 사실상 뭐 일본은 거의 정상급 투수였는데도 불구하고 LA 다저스와 계약할 때 정말 헐값에 이게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포스팅 과정을 통해서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이 계약 기간 그리고 총액이었습니다. 그래요. 8년 동안 보장 금액이 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계약이었어요. 그래요. 이게 300만 달러가 간 넘는 금액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마에다 선수의 그 클래스가 물론 이제 앞서 진출한 뭐 이 다나카 마사히로 선수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정도 낮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진출 직전에 5년에 그래도 8천만 달러는 받지 않을까 이런 걸로 제가 그 분위기를 당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계약이 8년에 2,500만 달러, 이 금액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이제 피지컬 테스트 과정에서 나왔었던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저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에다는 진출 의지가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옵션에 뭐 개막 로스터에 합류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도 또 있었고, 선발 등판 횟수, 그리고 또 이닝 뭐 몇 이닝 이상이면 또 얼마씩 또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인센티브 계약이 또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뭐 인센티브까지 모두 다 챙겨갔을 경우에는 뭐 8년에 1억 불이 넘는 계약이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메이저리그를 뛰어보니까 다저스가 사실은 기용한 것도 좀 마에다 입장에서는 섭섭할 법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저스 입장에서는 일단 선발 옵션을 최대한 챙겨주려고는 했어요. 왜냐면은 뭐 마에다를 불펜으로 맨날 옮기지 않았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건 시즌 막판 아니면은 포스트 시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기는 한데, 이제 4시즌 동안 선발 불펜 오가면서 이닝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습니다. 589이닝에 불과했었고 47승 35패, 그래서 평균 자책점도 3.87이니까 준수하긴 하지만 사실 뭐 에이스급으로 다저스가 정말 선발진에 박아놓고 쓸 수 있을 만한 레벨이냐 하면 다저스 시절에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 세 바퀴 돌았을 때 선발 투수의 피안타율이 확 올라간다. 특히 마에다가 그게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5이닝을 소화하기 직전에도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또 많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원 투수가 없다, 우원 불펜이 없다, 젠슨 앞에서 누가 셋업맨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쓱 이렇게 쳐다봐. 포스트 시즌 때. 안 돼. 이렇게 쳐다봐. 마에다가 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근데 마에다가 또 잘했어요. 불펜으로만 가면은 갑자기 막 무적의 투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볼 슬라이더만 던져도 이게 그러니까. 통했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포스트 시즌에서 켈리 젠슨 앞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와 뛰면서 이제 다저스 팬들이 워낙에 많았던 시대다 보니까, 아니 마에다가 일본인 선수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너무 불쌍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선수였죠.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0 시즌을 앞두고 이제 선발 투수가 필요했던 미네소타로 이제 그라테롤 선수의 반대급부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100만 달러의 트레이드 보너스를 또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진에 안착을 했는데, 이 2020 시즌 이 마에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에서 빛나는 또 한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축 시즌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11경기에 나서서
6승 1패, 6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2.70이었거든요. 특히 WHIP 이닝당 출루가 0.75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리그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셰인 비버가 이때 싸 영상을 탔었죠. 그리고 2위가 마에다였고 3위가 류현진이었고 이때 당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아시아 투수가 또 2위와 3위를 또 독식하면서 야 정말 마에다와 류현진 이 두 선수는 또 나가서 또 잘 됐네. 다저스를 또 나가서 잘 됐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그 이듬해 마에다 선수도 그렇고 또 류현진 선수도 좀 좋지 못했었는데요. 2021 시즌 21경기 6승 5패 106.1이닝 4.66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부진의 결과가 이 부진의 원인이 사실은 이제 팔꿈치 통증에서 왔다라는 게 또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8월 말에 있었던 양키스전에서 이 4.1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에 더 나서지 못했었고 9월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에다 선수가 받은 토미존 수술은 이제 부분 수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시술 아니면 뭐 인공관절 수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지금 류현진 선수가 받은 토미존 수술은 아예 인대를 새로 갈아 끼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에다 선수가 받은 거는 이제 인공관절을 또 삽입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재활 기간이 일반적인 풀 토미존보다 더 짧고 또 이제 예후도 좀 좋다 이래서 많이 도입이 됐었던 그리고 또 이제 리칠 선수가 9개월 만에 돌아와서 야 토미존 수술에 또 이 새로운 혁신이 또 발생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마에다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재활 뭐 1년을 또 꼬박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마에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빠른 복귀를 원했었는데 이 셋백이라고 하죠. 재활 과정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최대한 마에다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쉬고 이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스프링 캠프 때 합류하게 된 마에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뭐 미네소타가 뭐 지난 시즌 말에 뭐 이제 조금 더 마에다 선수 복귀를 일찍 하게 한다고 해서 뭐 성적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멀리 바라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또 가장 좋은 계약을 따낸 선수 또 케이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렌더 선수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렌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나이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재활에 성공을 했고 또 보장 금액으로 따졌을 때 2년 8,600만 달러 거기다가 옵션까지 생각을 하면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낸 사례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만큼 마에다 선수도 이 벌렌더 선수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에 토미존 수술 받았잖아요. 이 뭐 무사히 돌아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만 35살에 또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옵션, 뭐 인센티브 다 포함을 하더라도 약 8년에 5천만 달러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 기쿠치가 6년 계약 따내는 동안에 7,900만 달러를 벌었고 뭐 센가코다의 선수는 뭐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5년에 7,500만 달러인데 야 마에다가 일본에서 그 주름 잡았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8년에 5천만 달러면 진짜 너무 조금 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네네. 그래도 연봉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받기는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안 챙겨준 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마에다 선수 이제 파블로 로페즈, 소니 그레이, 조 라이언, 타일러 말리에 이어서 미네소타의 5선발 후보로 현재까지는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 마에다 선수의 성공 여부 혹은 이제 돌아와서의 활약 여부가 또 류현진 선수에게도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토미존 수술을 받고 재활 복귀 목표 시점은 7월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마에다 선수에 비해서 재활 기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마에다가 돌아와서 잘한다면 류현진 선수한테도 분명히 좋은 자극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저스 시절에도 이제 두 선수가 좀 잘 친하게 또 지냈었던 걸로 알고 또 공교롭게도 올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FA를 얻는 두 아시아 투수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한때 또 대표했었던 그런 에이스 투수들이니만큼 이 두 선수들의 또 재활 여부 그리고 이제 성공 여부가 굉장히 또 국내 팬분들께도 관심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류현진 선수도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서
마에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기량, 특히 미네소타로 갔을 때는 패스볼 슬라이더 투피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구종을 늘리는데도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부상 복귀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한 시즌을 잘 마무리를 지으면 뭐 단년 계약이라도 혹은 이제 2년 계약, 짧은 단기 계약이라도 충분히 따낼 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하게 마운드 위에서 돌아와서 던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마에다 선수에 대한 근황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해하실 분들 조금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